읽기,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무조건 달라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무조건 달라진다라는 책은 평소에 이제 뭔가를 하고 싶으신 의지와 욕구는 가지고 계신데 자꾸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 중간에 하다가 자꾸 포기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이 책은 뭐랄까요,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깨알 팁들을 주는 그런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뭔가 결심을 하시는데 뭔가 자꾸 행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류의 책들이 많긴 많지만 저는 뭐 습관에 대한 책들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자기계발서도 많긴 많지만 이 책의 경우에 저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랄까 자신의 뭔가 삶을 바꾸고 싶다거나 뭔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무조건 달라지느라는 책을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오늘은 이제 6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는 몸의 습관 패턴을 익히는 7가지 힘. 세 번째는 아주 작은 첫 단계에 초점을 맞춰라. 네 번째는 얼마나 작아야 작은 것인가. 다섯 번째는 앵커링이 미치는 효과. 여섯 번째는 꿈에만 초점을 맞추면 실패하는 이유. 총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이 6가지를 잘 배우시면은 아마 자신의 삶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개인의 다짐이 무너지거나 제품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는 저마다 다를지언정 핵심은 똑같다. 즉, 사람들이 무언가를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격을 바꾸라고. 의지가 남달리 강한 사람들을 본받거나 존재감을 키우거나 아니면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원하라고. 이런 조언들은 프로세스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저마다 핵심 성격이 있다. 안타깝게도 핵심 성격은 살면서 그리 많이 변하지 않는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계획한 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당신의 본 모습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변화를 뒷받침하는 과학과 당신에게 적합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된다. 이 책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이제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것이냐. 내가 어떤 일을 결심했을 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결심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게 만들 것이냐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 뭐 내가 내일부터 살을 뺄 거야. 뭐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강한 의지, 뭐 성격, 뭐 열정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책의 저자가 보기에는 사람을 바꾸는 것들인데 이런 사람을 바꾸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 저자의 생각과 동의를 하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러면 뭘 얘기하냐. 바로 프로세스. 삶을 바꾸는 프로세스. 어떤 A라는 행동을 내 습관으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해나가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과학에 기반을 둔 이런 프로세스를 잘 익힌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을 바꾸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건 이제 더 뒤를 보시면 아시겠죠. 몸의 습관 패턴을 익히는 7가지 힘. 7가지 힘을 SCIENCE 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험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동료 학자들의 성과를 마친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첫 번째, 행동의 사다리 만들기. 두 번째, 커뮤니티에 의지하기. 세 번째, 우선순위 정하기. 네 번째, 일을 쉽게 만들기. 다섯 번째, 뇌 해킹하기. 여섯 번째, 매력적인 보상 주기. 일곱 번째, 몸에 깊이 새기기. 그래서 저자가 이제 제시하는 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프로세스를 잘 따른다면은 얼마든지 사람의 삶도 바뀔 수 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것들, 새로운 행동을 내 습관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행동의 사다리 만들기는 이제 뭐 작은 일부터 서서히 해가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는, 마치 사다리가 이제 아래는 넓고 위에는 점점 좁아지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 결국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듯이 이제 그런 작은 행동들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 커뮤니티에 의지하기는 이제 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뭐 온라인상으로라도 뭐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면서 해가면은 훨씬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일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선순위 정하기.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잘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일을 쉽게 만들기. 그래서 어떤 뭐 A라는 일이 너무 어렵고 크다면은 그것을 잘게 쪼개서 아주 작고 쉬운 일로 만들어서 그 쉬운 일을 하나하나 해가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뇌 해킹하기는 이제 뭐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인간 뇌의 그런 프로세스, 어떤 일을 할 때 느껴지는 심리적인 요인이나 감정적인 것들을 잘 알고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매력적인 보상 주기. 그래서 내가 1회에서부터 5번까지 내가 원했던 것들을 잘 해간다면은 그것들을 단순하게 뭐 난 잘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제 보상을 주라는 겁니다. 보상을 준다면은 거기서 또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종의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다시 그런 프로세스를 반복했을 때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7번 이제 몸에 깊이 새기기. 이건 이제 뭐 내 몸에 아주 깊이 새겨서 이제 습관처럼 만들려는 거죠. 그런 내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첫 단계에 초점을 맞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려면 꿈꾸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라는 것도 핵심이 아니다. 그건 역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주 작은 첫 단계를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그 첫 번째 작은 걸음을 내딛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라. 자신의 발전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반복하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뭐 거대한 거 말고요. 정말 내가 뭐 아침 일어나서 이불 개는 거, 혹은 아침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겠다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전부 무시 못하는 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 큰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천리길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여서 정말 천리를 가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아주 작은 거라도 계속 해 나가는 거, 이 아주 작은 첫 단계의 행동, 이것이 잘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작은 첫 단계의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작아야 작은 것인가? 처음 사다리나 암벽에 올랐던 때를 떠올려보자. 아마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가로대에 발을 얹고 손과 발 그리고 다른 손을 위로 올리면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리듬을 발견했을 것이다. 다음 가로대에 집중하고 어깨를 내려다보지 않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확실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걸음을 내딜 때마다 자신감이 커져서 계속 오를 가능성 또한 커졌을 것이다. 그것이 사다리에 숨어있는 힘이다. 당신은 이미 아는 이야기고 사다리 개념도 전혀 새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나
사람들은 지나치게 큰 발걸음을 계획한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작은 발걸음을 계획하면서 마음이 설레기는 어렵다. 거창한 꿈을 꾸어야 마음이 설렌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살을 9kg 빼겠다고 결심했다고 치자. 아마 오늘 당장 헬스클럽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고 결심하면서 과연 얼마나 마음이 설렐까? 그다지 설레지 않을 것이다. 작은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큰 행동을 목표로 삼으면은 두려워하고 멈칫멈칫한다는 거죠. 쉽게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작은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저자가 이제 사다리 비유합니다. 사다리에 처음 이제 올라갔을 때를 떠올려 보자라는 겁니다. 사다리 꼭대기 생각하면 너무 높죠? 근데 내가 밟아야 될 그 첫 번째 그 가로대, 그거는 밟아볼만 하잖아요. 그죠?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두 손을 꽉 잡고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그 한 걸음이 내디뎌지죠. 그래서 이 정도로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행동, 그런 작은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큰 행동도 이루어진다. 그래야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 내가 자신감을 갖고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사람들은 이런 작은 행동에 주목하지 않고 큰 행동만 하려고 하느냐. 저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설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부터 밥을 안 먹겠다. 오늘 저녁밥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해봤다고 쳐봅시다. 설렙니까? 설레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뒤까지 10kg를 빼겠다. 이러면은 내가 한 달 뒤 내 10kg 빠진 모습이 상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내가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아, 나도 이제 멋진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는데? 나도 이제 멋진 옷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레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큰 꿈, 큰 행동을 자꾸 세우는데, 이것이 오히려 꿈을 이루는데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작은 행동, 꾸준히 계속 부담 없이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링이 미치는 효과. 범위를 넓혀보면 앵커링은 사람들이 계획하는 행동과 말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예를 들어 키스라는 사람이 어떤 파티에 참석했다고 하자. 주최자가 키스에게 포테이토 칩을 먹겠느냐고 묻는다. 포테이토 칩이 한 그릇쯤 나올 것이라고 짐작한 키스는 먹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몸무게를 관리하는 중이니 5-6개쯤 먹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공된 포테이토 칩은 그가 짐작했던 작은 그릇에 담겨있지 않았다. 키스는 큰 봉지에 담긴 포테이토 칩을 받는다. 포테이토 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지자 생각을 조정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모두 10개를 먹기로 결심한다. 30분이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그의 눈에 띈 것은 이미 절반이 사라진 포테이토 칩 봉지다. 앵커링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리적이거나 어떤 효과에 의해서 내가 그것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너는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개미가 몇 마리 있을 거라 생각해?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뭐 사람들이 쉽게 잘 알지 못하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슬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전혀 개미랑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평균 흡연자의 흡연 횟수는 1.3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개미랑 상관없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3이라는 걸 듣게 되는 순간 앵커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1.3에 닻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닻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1.3이라는 것보다는 크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있는데 1.3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숫자를 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개미의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수십억 마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1.3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1.3이 흡연 횟수 말을 한 순간 거기에 앵커링 효과가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작은 숫자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부르려고 하는 숫자보다도 훨씬 작은 숫자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 이제 앵커링 효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테이토 칩 얘기 나옵니다. 포테이토 칩을 이제 다이어트 중에서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느덧 내가 다 먹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그 사람의 심리죠.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심리죠. 또 포테이토 칩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포테이토 칩 다이어트를 결심했음에 불구하고 파티에 갔고 파티는 뭔가 맛있는 거 먹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침 포테이토 칩 먹겠냐고 권했고 그래서 먹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내 의지랑 상관없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테이토를 먹어서 다이어트, 내가 생각했던 목표인, 내가 하고 싶은 목표인 다이어트랑 좀 거리가 멀어진, 이게 바로 앵커링 효과라는 겁니다. 꿈에만 초점을 맞추면 실패하는 이유.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계획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한 단계를 계획할 때 그 단계의 크기는 성취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변할 것이다. 무언가를 성취할 단계를 목록으로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으며 사람들은 대부분의 목표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3개에서 10개 사이의 단계를 제시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보자. 오로지 장기적인 꿈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그의 10개 단계는 더 작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10개 단계보다 더 크며 성취하기도 더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은 빨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좌절한다. 따라서 오로지 거창한 꿈에만 초점을 맞추면 단계도 상당히 커지기 마련이고 그 결과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제 꿈에만 초점을 맞추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 A라는 걸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이제 짜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단계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꿈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뭐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든지 뭐 학급의 반장 선거에 나가서 반장이 되겠다라든지 이런 스케일의 크기랑 상관없이 스케일 크기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반장이 되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보통의 경우는 보통 10개 정도를 쓴다는 거죠. 단계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10단계 정도를 쓰다라는 겁니다. 반장이든 간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다 하든 간에 그 크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10단계 만에 전 세계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겠죠. 그러면은 그 10단계, 그 사람이 세운 10단계 계획은 아마 그 자체로도 굉장히 덩어리가 클 겁니다. 그 10단계의 덩어리 하나하나도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굉장히 성취하기 어려운, 뭐랄까요, 그 행동들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목표로 삼아도 하나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전혀 흥결이 없는 그런 엄청나게 커다란 목표와 꿈을 10단계로 제시하게 되면서 그 10단계에 속한 그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10단계를 쪼개놨어요. 1단계는 일단 뭘 해야겠다. 2단계는 뭘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1단계 자체도 너무 커 이미. 너무나 큰 목표고 너무나 큰 꿈이야. 정말 꿈이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1단계를 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꿈에 초점을 맞춰서 결국은 실패하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한다. 그래서 뭐 결국 저자가 하는 얘기는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로 더 쪼개라는 거죠.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작은 행동으로 만들어라. 계속해서 쪼개서.
그래서 그것을 해나가야지만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무조건 달라진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저는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이 새롭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아마 구독을 해주시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